오늘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좋은 뇌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검증된 3가지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너무 많은 영양소들이 있지만 흔히 접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 중에서도 이 3가지는 정말 뇌 기능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백질, 우리 몸의 근육과 세포를 만드는 설계도. 단백질은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단백질이 단지 근육을 키우는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실제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 중 하나로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단백질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친구는 위대합니다. 단백질의 정의와 기본 구조.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틴, 그리스어 PROTEIOS에서 유래된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부터 이미 주연 배우급.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총 20가지가 있으며 이 중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해요. 우리 몸은 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수천, 수만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각 단백질은 그 구조와 아미노산 배열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 호르몬이나 효소처럼 작용하는 단백질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죠. 일종의 다기능 슈퍼 로봇 군단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단백질의 역할,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근육, 피부, 손톱, 머리카락 구성. 단백질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건축 자재입니다. 근육 조직은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으며 피부, 머리카락, 손톱도 단백질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아요. 콜라겐 같은 단백질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죠. 효소 및 호르몬 생성.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에는 효소가 관여하고 이 효소들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인슐린,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같은 호르몬들도 단백질 기반입니다. 즉, 몸이 움직이고 기능하는 것 자체가 단백질 덕분이에요. 면역 기능. 항체, 즉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병에 걸리고 상처 회복도 느려져요. 몸이 약해졌다는 말은 대부분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운반과 저장.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철분을 저장하는 페리틴 등도 단백질이에요. 즉, 몸속의 중요한 물질들이 이리저리 이동하고 저장되는 것도 단백질 덕분이죠. 에너지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할 경우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돼요. 물론 기본 임무는 몸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에너지가 급히 필요할 때는 일도 하고 연료도 되는 아주 효율적인 친구랍니다.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등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하여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을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해요. 식물성 단백질 콩류, 두부, 렌틸콩, 견과류, 퀴노아 등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비건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식물성 단백질도 조합만 잘하면 영양적으로 훌륭해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48지 정도 필요해요.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거나 회복 중이거나 고령자, 임산부의 경우 단백질 요구량이 더 높아지죠. 고기 100g에는 대략 20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하루 식사를 고루 챙기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어요. 단, 단백질 보충제만으로 모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음식에서 얻는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근육 감소입니다. 몸이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끌어다 쓰게 돼요. 그 결과 힘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며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부종, 탈모, 피부 트러블, 성장 지연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성장기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 단백질 부족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동을 책임지는 필수 자재예요. 신체의 근육, 장기,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기분까지 단백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작지만 필수인 조연들 비타민의 세계. 우리 몸을 하나의 영화 세트장이라고 한다면 비타민은 주연 배우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은 없으면 영화 자체가 망가지는 핵심 조연들입니다. 비타민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세포를 구성하진 않지만 다른 영양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죠. 작은 양만 필요하지만 이 작은 조연들이 빠지면 건강이라는 시나리오는 진행이 되지 않아요.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어 비교적 안전하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쉽게 결핍되기 때문에 매일 섭취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B군이 있어요.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체내에 저장되므로 과잉 섭취 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해당되죠. 비타민의 종류와 역할. 비타민 A 시력 유지와 세포 성장에 관여하며 피부와 점막을 보호해줘요. 당근, 달걀 노른자, 간 등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B군 B1, B2, B6, B12, 니아신, 엽산, 판토텐산, 비오틴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모두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신경 건강과 피로 회복에 필수예요. 비타민C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과일, 특히 감귤류, 딸기, 파프리카 등에 풍부하죠. 비타민 D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줘요. 햇빛을 통해 합성되기도 하며 연어, 달걀, 버섯에도 있어요.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견과류나 씨앗류에 많아요. 비타민 K 혈액 응고와 뼈 대사에 관여하며 초록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비타민은 작지만 독립적인 역할을 하며 서로 시너지를 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고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인스턴트 음식, 고열 조리, 편식 등의 이유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먹는 분들도 많지만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흡수율도 좋아요. 자연식품 속 비타민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죠.
미네랄의 힘. 비타민이 조연이라면 미네랄은 배경에서 세트를 지탱하고 조명을 켜주는 스태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는 존재감이 강하지 않지만 이들이 없으면 아예 생명 활동이 멈출 정도로 몸의 근본을 떠받치고 있는 영양소랍니다. 미네랄은 체내에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하는 무기질이에요. 미네랄은 기능에 따라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뉩니다. 다량 미네랄은 다음과 같아요. 칼슘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 성분이며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도 중요해요. 우유, 유제품, 멸치, 두부 등에 풍부하죠. 인칼슘과 함께 뼈를 이루며 DNA 생성과 에너지 대사에도 필수예요. 칼륨 체내 수분 균형, 혈압 조절, 신경 전달에 필수예요.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등에 많아요. 나트륨 체액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의 정상 작동을 도와요. 다만 과잉 섭취 시 고혈압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마그네슘 근육 이완, 신경 전달, 에너지 생성, 심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견과류나 녹색 채소,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미량 미네랄은 다음과 같아요. 철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의 핵심 요소로 산소를 온몸에 운반해요.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죠. 붉은 고기, 간, 시금치 등에 들어있어요. 아연 상처 회복, 면역력 유지, 성장과 생식에도 중요해요. 해산물이나 견과류, 콩류에 들어있어요. 구리, 셀레늄, 망간, 요오드 등도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이들 미네랄은 비타민과 협력해 작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제대로 흡수돼요. 그래서 영양은 언제나 조합의 예술이라는 말을 하죠. 결핍과 과잉, 양날의 검. 비타민과 미네랄 모두 적당한 양이 핵심입니다. 부족하면 질병이 생기고 과잉이면 독이 되죠. 예를 들어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철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심장에 해로울 수 있어요. 현대에는 음식이 지나치게 정제되고 가공되는 과정에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나 약물 복용도 비타민 소모를 촉진시켜 결핍을 초래하기 쉽죠. 따라서 항상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 가급적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에서 직접 주연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모든 생명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절대 필수 요소입니다. 이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각의 악기가 제 역할을 하도록 조율하는 존재죠. 탄수화물과 지방 에너지를 충전하는 든든한 엔진.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선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눈을 뜨고 숨 쉬는 순간부터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며 생각하고 말할 때까지 모든 활동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우리 몸의 주된 연료가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둘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처럼 작동하며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생존과 활력 유지에 필수적이랍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고 즉각적인 연료. 탄수화물은 인체가 가장 빠르고 쉽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양소예요. 우리가 밥, 빵, 감자, 고구마, 과일 등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것이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공급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단순 탄수화물 설탕, 사탕, 음료수, 흰쌀밥 등은 흡수가 매우 빠르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먹고 나서 금방 배고파지거나 졸릴 수 있죠. 복합 탄수화물 현미, 통밀, 귀리, 콩류, 고구마 등은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며 포만감도 오래가요. 우리 몸의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정도로 탄수화물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할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뇌의 주유소는 바로 탄수화물이니까요. 혈당 지수와 탄수화물의 질.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는 않아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혈당 지수, 즉 GI는 건강한 식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GI가 높은 음식 흰쌀밥, 식빵, 감자튀김 등 혈당 급상승. GI가 낮은 음식 통곡물, 렌틸콩, 채소 등 혈당 안정. GI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시켜 에너지 저장을 지방으로 바꾸기 쉬워요. 반면 GI가 낮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나 체중 조절에 유리하죠. 지방은 느리지만 오래가는 든든한 연료.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아요. 1g의 지방은 9칼로리, 탄수화물은 4칼로리이므로 같은 양을 섭취해도 지방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마치 휴대용 충전기처럼 비상 상황에서 꺼내 쓰는 에너지 탱크라 할 수 있어요. 지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포화지방 주로 육류의 지방, 버터, 치즈 등의 함유. 과잉 섭취 시 혈관 건강에 악영향. 불포화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 등. 심혈관 보호, 염증 완화에 효과적. 트랜스지방 인공적으로 가공된 지방. 마가린, 과자류, 튀긴 음식에 많으며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해요. 특히 오메가3는 뇌 기능, 항염 작용, 심장 건강에 필수랍니다. 지방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세포막 구성.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지방으로 된 막에 쌓여 있어요. 이 막이 유연해야 세포가 건강하고 외부 자극에 강해지죠. 지용성 비타민 흡수. 비타민 A, D, E, K는 지방이 있어야 흡수돼요. 지방이 부족하면 오히려 비타민이 체내에 들어오지 못하죠. 호르몬 생성.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부신 호르몬 등은 지방을 원료로 만들어져요. 지방이 부족하면 생리불순, 에너지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체온 유지. 지방층은 외부 온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절연 효과가 있어요. 탄수화물과 지방의 밸런스. 어떻게 맞춰야 할까?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고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지방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균형 잡힌 섭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건강 식단인 지중해식 식단은 이 균형에 좋은 예예요. 탄수화물은 주로 통곡물, 지방은 주로 불포화 지방에서 섭취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방식이죠. 하루 권장 에너지 섭취 비율. 한국영양학회 기준 은 다음과 같아요. 탄수화물 55에서 65%, 지방 15에서 30%, 단백질 7에서 20%. 즉,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거나 지방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 좋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느냐가 건강의 핵심이에요. 저탄수화물, 저지방, 케톤 식단, 헷갈리는 다이어트들. 저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비중을 높여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키는 식단. 초기에는 체중 감소가 빠르지만 지속 가능성이나 영양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지방은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곡류와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 과거엔 대세였지만 지나치게 지방을 줄이면 오히려 호르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케톤 식단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는 식단.
체중 감량,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지만 고지혈증이나 간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식습관입니다. 단기적인 유행 다이어트보다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유연한 식단이 가장 건강하죠. 건강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식단 예시. 탄수화물,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뿌리채소 고구마, 감자, 과일 베리류, 사과, 바나나, 콩류, 강낭콩, 렌틸콩. 지방, 불포화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 고등어. 요리 방법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 오일 드레싱으로 활용. 결론은 에너지의 연금술,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해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주범이 아니에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에너지 생성 엔진이자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기 위한 동력원이랍니다. 다만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는 건강의 연료가 되기도 하고 병의 불씨가 되기도 하죠. 이제 위 내용을 기반으로 다이어트 목적, 건강 유지, 에너지 충전, 두뇌, 집중력 향상 등 다양한 건강 목표에 따른 식단 추천과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목적별 식단 추천. 탄수화물과 지방 조합 중심, 체중 감량, 복합 탄수화물 불포화 지방, GI 낮은 식품 중심, 포만감 지속. 추천 식단. 오아침은 귀리죽과 아몬드 한 줌 그리고 블루베리. 오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올리브오일 드레싱과 고구마 반개. 오저녁은 렌틸콩 스튜, 브로콜리, 삶은 계란. 핵심 포인트.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올리브오일과 견과류, 연어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돕습니다. 핵심은 지방의 종류예요. 에너지 충전, 활동량 많은 날. 복합 탄수화물 고지방, 운동 전후 빠른 회복. 추천 식단. 오아침 통밀 토스트, 아보카도, 반숙 계란. 오점심 현미밥,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 오간식 바나나, 땅콩 버터. 핵심 포인트. 운동 전에는 빠르게 연소되는 탄수화물, 운동 후엔 근육 회복을 위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연료가 좋아야 몸도 잘 달립니다. 두뇌 집중력 향상. 공부, 업무 집중할 때. 저혈당 탄수화물, 오메가3 풍부한 지방. 추천 식단. 오아침 귀리, 호두, 바나나. 오점심 퀴노아 샐러드, 참치캔, 아보카도. 오간식 다크초콜릿, 블루베리, 녹차. 핵심 포인트. 여러분의 뇌는 포도당이 떨어지면 에러를 냅니다. 하지만 급격한 혈당 상승은 오히려 집중력을 흐리죠. 천천히 타는 연료가 집중력의 열쇠입니다. 건강 유지와 면역력 향상. 균형 잡힌 탄수화물,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위한 건강한 지방. 추천 식단. 오아침 현미밥, 달걀 프라이, 김 된장국. 오점심 잡곡밥,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등 채소. 오저녁 단호박 샐러드, 두부구이, 오메가3 오일 한 스푼. 핵심 포인트. 지방이 있어야 비타민도 흡수됩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방 동반자가 필요해요. 지방 무조건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롭게 선택하는 법만 익히신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